영주권의 취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인데요. 안녕하세요. OK 미국세법의 K명예계사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하여서 언제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말씀드리며, 여기서 두 가지 테스트란 그린카드 테스트와 서브스텐셜 프레젠트 테스트가 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는 모든 이에게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하여서 둘 중 빠른 날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미국에 살면서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을 집중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 보고를 하는데 영주권의 유무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에 아직 살고 있지 않은데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이민을 위해서 영주권을 해외에서 취득하시는 분들과 또 첫 번째 영상의 특이 케이스였던 Substantial Present Test Exam 케이스 분들, 이분들의 영주권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이분들은 대부분 영주권 취득 전까지는 미국의 과세권 밖에 있으셨어요. 소득도 양도도 미국의 과세권 밖에 있다가 영주권의 취득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과 그리고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점입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케이스를 소개하기 전에 기억해 주실 것은 역시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스트인데요. 이분들에게도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린카드 테스트고 두 번째는 서브스텐셜 프레젠트 테스트인데요. 그린카드 테스트는 영주권 발급 날짜, 그리고 서브스텐셜 프레젠트 테스트는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거주일 충족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그 해의 조건 충족일의 시작 날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해서 둘 중 빠른 날짜가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케이스입니다. A씨는 부인과 함께 2022년 12월 5일에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영주권 카드에 찍힌 날짜가 12월 5일이고요. A씨는 그 전에 미국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B씨는 2022년 9월 1일에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행 및 출장으로 2022년에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각처를 다니시며 미국에 계셨어요. 또한 이분은 2021년 그 전해이죠. 약 4번의 출장과 여행으로 미국의 체류일 수를 다 더하니 약 122일이 되고요. 영주권 발급 이후에는 미국에 거주하셨대요. 자, 마지막으로 D씨는 2022년 6월 1일에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D씨는 유학생으로 2019년에 처음 미국에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서 학업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한국에는 잠시 방학 때 15일 정도씩만 한국에 가고 계속 미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4년 차에 학생 비자 4년 차에 영주권이 발급되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케이스를 제가 테이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발급일 전에 미국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주일은 영주권 취득 당해년에 27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텐셜 테스트 날짜가 없이 영주권 발급일인 그린카드 테스트 날짜인 12월 5일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작일이 되겠습니다. 자, B씨는 그린카드 테스트일은 9월 1일이죠. 근데 당해년인 2022년에 총 거주일이 체류일이 158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개년의 체류일을 더해보니 당해년에 158일, 그리고 2021년인 전년도에 총 거주일의 3분의 1을 더해서 40일. 이 두 개를 더하니 Substantial Present Test의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죠. 그래서 충족일의 시작일인 1월 1일이 Substantial Present Test 날짜가 되고요. 둘 중 빠른 날짜, 그린카드 테스트와 서브스텐셜 프레젠트 테스트 날짜의 둘 중 빠른 날짜를 하는 거니까 1월 1일, 영주권의 발급은 9월 1일이었지만 1월 1일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D씨입니다. D씨는 거주일을 제로로 보는 유학비자 첫 5년에 해당하시는 분이죠. 자, 그린카드 테스트는 7월 9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었지만 거주일을 제로로 보는
substantial present test exam 케이스로 이분은 substantial present test 날짜가 없이 그린카드 테스트 날인 7월 9일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분들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분들은 전 세계의 소득을 다 미국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점이 정해졌으니까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봐야겠죠. 영주권을 받고 첫 해 세금 신고를 할 때 원칙은 Dual Status Alien으로 Dual Status Reporting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Dual Status Report란 세법상 거주자가 된 날 전까지는 비거주자죠. 그래서 그 비거주자로 신고를 하고 또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거주자로 신고를 하는 건데요. 한 회계년에 세법상 거주자인 기간과 비거주자인 기간이 함께 있는 해에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희 케이스는, 제가 드렸던 케이스는 다 영주권을 연중에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비거주자가 되고 뒷부분은 거주자가 되시는 리포팅입니다. 듀얼 리포트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는 기본 공제인 스탠다드 디덕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head of household status를 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married filing joint return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부부가 각각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위 케이스의 케이스를 세 명을 다시 보시면요. A씨와 D씨는 세법상 거주자의 시작일이 되는 A씨의 경우 12월 5일, 그리고 D씨의 경우 7월 9일이죠. 이 두 분은 듀얼 스타투스 에일리언으로 세법상 거주일의 시작일 전까지는 비거주자로, 그날부터는 거주자로 듀얼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처럼 당해, 첫 해의 당해년에 앞부분이 세법상 비거주자, 뒷부분이 거주자가 되는 분들의 케이스를 듀얼 리포트 할 때는요. 기본이 1040를 리포트를 하고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부분 1040 NR이죠. non-resident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세법상 거주일의 시작점이 1월 1일이므로 듀얼 리포트를 할 필요가 없이 1년 전체를 다 거주자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주권의 발급일, 그린카드 테스트는 9월 1일인데 그 전에 한국에 있었던 양도 소득을 다 포함하셔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할 때 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늘 예외가 있죠. 그래서 듀얼 스타투스 에일리언은 듀얼 리포팅이 원칙이고 기본이지만 IRS에서 듀얼이 아닌 1년 전체를 세법상 거주자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는데요. 거기에도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IRS에서 제시한 조건은요. 첫 번째, 연초에 회계년의 연초에 세법상 비거주자로 시작을 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연말에 미국 시민이나 세법상 거주자에게 결혼한 자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배우자도 같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 네 가지를 다 충족하면 1년 전체를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를 하되 반드시 married filing joint로 해야 합니다. 이걸 좀 듣시다 보면 결혼한 자 얘기만 제가 계속했죠. 미혼인 분들은 그럼 나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들으실 거예요. 생각이. 맞아요. 기혼분들만 가능한 선택이에요. 이거는. 미혼자는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에서는 D씨는 미혼이라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A씨는 기혼이시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married filing separate로 듀얼로 해보시고 또 married filing joint로 1년 전체를 세법상 거주자로 계산을 해보신 다음 양쪽에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두 영상에 걸쳐서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세금 보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걸 제가 간단하게 기본적이고 원칙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간혹 혼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로 준비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영주권 첫 해에 듀얼 리포트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고요. 또 하시다 보면 복잡하게 하시다 보면 잘못해서 수정 신고하러 나중에 또 다시 찾아오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시거나 통장이 많거나 사업체가 있으시거나 이제 그냥 단순 급여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특히 첫 해에는
회계사, 마음에 맞는 회계사님들과 상의하시고요. 꼼꼼히 준비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첫 해에는 이 서류 취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시다 보면 굉장히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해야 돼요. 또 꼭 포함해야 해요. 내지는 이거 안 했다고 미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막 이런 분들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거 해야 하셔야 해요. 하셔야 하는 거고 또 괜히 안 하고 나중에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첫 해이니만큼 꼼꼼히 서류 준비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세금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